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받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그 틈새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기회를 잡고 있거든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중국이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관광 금지, 짱구 극장판 상영 중단, 일본 가수 공연 취소까지 한 주일 만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 900편 이상이 중단됐어요. 이게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정부의 레드라인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티베트처럼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많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 독립을 인정하면 나라가 몇십 개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만 개입 발언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을 건드린 겁니다. 양국 관계가 삽시간에 얼어붙은 이유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그 일본에 거의 100% 가까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소부장 톱3가 누구냐? 미국, 일본,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세 나라로부터 전부 수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있고 네덜란드는 ASML의 EUV 장비를 중국에 못 팔게 했죠. 그럼 그 다음 순위는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3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공백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 상황을 6년 전에 이미 겪어봤다는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 4년 동안 우리는 뭘 했냐? 죽기 살기로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력사들을 적극 지원했고 그 결과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한미 반도체는 HBM 본딩 장비에서 세계 1위,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다이싱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절대 못할 것 같았던 기술들을 우리가 국산화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흥미로운 겁니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데 그 무기를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일 갈등이 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지, 일본 반도체 소부장의 경쟁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2개 기업까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중일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서 개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강경 발언을 한 거예요. 대만이 왜 중요하냐? TSMC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 나라거든요. 대만이 흔들리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신경 쓰는 지역이에요. 근데 미국도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명확한 발언은 안 하거든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뜬금없이 개입 의사를 밝힌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레드라인을 건드린 거예요. 즉각 보복에 나섰죠.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강력하냐? 일본 관광 금지, 일본 문화 콘텐츠 차단, 심지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일본이 퇴출당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애국 소비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대신 BYD 전기차, 아이폰 대신 화웨이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자국 기업 제품만 사는 거죠. 여기에 정부가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중국 국민들은 일본을 완전히 외면하게 됩니다. 문화적 보복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조용하게 중국 내 반도체 소부장 공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교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일본 국민의 55%가 경제적 타격을 입더라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지율은 70%를 넘어서고 있고요. 일본 국민성 자체가 강경 발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 전쟁 시절에 향수에 젖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아베 전 총리도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도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대만 외교부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이 안정되려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이 갈등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에서는 한국에 밀려서 대부분 망했지만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EUV 포토레지스트, 일명 감광핵은 일본이 전 세계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소재인데 일본이 90%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으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HBM 본딩에 들어가는 몰딩 소재도 일본 남익스가 100% 공급하고 있어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은 건데 이걸 물리적으로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연결하려면 특수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몰딩 소재인데 SK하이닉스가 남익스와 공동 개발한 MR-MUF라는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이처럼 첨단 반도체, 특히 HBM이나 AI 반도체 쪽에서는 일본이 거의 10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냐? EUV나 아르곤 같은 핵심 소재의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100% 일본산에 의존합니다. 중국이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못 사게 되자 일본 캐논이나 니콘의 장비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일본 기업이거든요. 게다가 AS까지 전부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진 반도체 소재의 재고를 놓고 보면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3개월 안에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삼기 반도체 투자기금 71조 원을 조성했는데 장비 내재화율이 여전히 20%에 불과해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일본을 대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일 갈등의 배경과 일본 반도체 소부장의 압도적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올랐고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무료 실시간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어요. 클릭하시면 무료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한 주요 테마의 실시간 시장 동향,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같은 실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거든요. 입장하신 분들은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시장 흐름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초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일 갈등이 우리나라에 왜 기회가 되는 걸까요? 한중일 삼각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나라 모두 경제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서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세 나라 중 두 나라가 갈등을 하면 나머지 한 나라가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왜냐? 갈등하는 두 나라가 나머지 한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혜택을 주거든요. 과거 한중 갈등 때 일본이 한일 갈등 때 중국이 수혜를 본 것처럼요. 지금은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으니 한국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냐?
첫째, 일본이 중국에 못 파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한국에 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라도 확보하려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1에서 2년 사이에 중국 매출을 2배로 늘렸어요. 점유율이 20%에서 40%로 급증했거든요. 일본이 중국 반도체 장비 최대 수출국에 등극한 겁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이 중국에 못 파니까 그 물량과 기술을 한국에 저렴하게 제공할 거란 얘기죠. 둘째, 중국이 일본산 소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반도체 소부장을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굴기를 국가 목표로 삼고 있어요. 71조 원 규모의 3기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고 2025년에는 월간 반도체 생산량이 1010만 장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 공장들이 3개월 안에 멈춥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실제로 2024년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일본 대신 한국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우리나라 정부가 친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고 경제 측면에서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싸우는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6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다는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을 때 기억하시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어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였는데 전부 일본이 90% 이상 점유하던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멈출 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냐. 죽기 살기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협력사들을 적극 지원했고 정부도 소부장 강화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 4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췄어요.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고 솔브레인이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더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협력해서 HBM 본딩 장비를 개발했는데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에서 일본,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무기를 이미 일부 확보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아요. EUV 포토레지스트나 HBM 몰딩 소재 같은 초고순도 소재는 아직도 일본이 독보적이니까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산을 못 쓰면 한국산이라도 써야 하고 한국 기업들은 그 틈새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대만 외교부장이 중일 갈등이 1년은 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단기적인 외교 마찰이 아니라 구조적인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이 미국 규제 때 중국 매출을 2배로 늘린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YC캠입니다. YC캠은 2023년 3월에 영창케미컬에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고 동진세미캠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소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왜 이 회사가 중요하냐? 세계 최초로 ARF와 KRF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를 양산한 기업이거든요. 린스가 뭐냐면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패턴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액입니다. 미세 회로를 만들 때 패턴이 무너지면 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걸 방지하는 핵심 소재예요. YC캠은 2016년에 EUV 공정용 린스까지 개발했습니다. EUV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인데 일본이 90% 이상 독점하던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입한 거죠. 2024년 3월에는 금속 산화 물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전용 신너와 디벨로퍼 양산을 시작했어요.
국내 주요 고객사 양산 평가를 통과했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YC캠이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유리기판 소재 사업입니다. 유리기판이 뭐냐?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예요. 기존 유기기판이나 실리콘 기판보다 열팽창 계수가 낮고 평탄도가 높고 유전 손실률이 낮아서 고성능 반도체 구현에 적합하거든요. YC캠은 유리기판 RDL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종을 전부 국내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어요. 감광핵, 현상핵, 박리핵이 그것인데 이 3종을 모두 공급하는 기업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이라인 광원 전용 감광핵은 YC캠의 강점이에요. 과거부터 아이라인 기반 노광 소재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거기다 유리 금속 접착력을 높이는 코팅제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건 고객사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범용 제품이라서 신규 수요처 확대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어요. 재무적으로는 아직 영업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260% 증가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YC캠은 2024년 10월 SK엠펄스의 CMP 슬러리 사업부를 110억 원에 인수했어요. CMP 슬러리는 반도체 공정 중 방막 평탄화의 필수적인 소재인데 시장이 연평균 6.6% 성장하고 있거든요. 인수한 사업부는 이미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에 낸드용 제품을 공급 중이고 D램용 제품도 개발 중입니다. 전문 인력과 핵심 특허까지 확보했으니 YC캠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크게 강화된 거죠. 중일 갈등 관점에서 보면 YC캠은 일본 수입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기업입니다. EUV 린스 유리기판 소재, CMP 슬러리 전부 일본이 강했던 영역인데 YC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중국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일본 대비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캐파 확대를 통해 매출 급증을 노리고 있고 2025년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온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SNS텍입니다.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전문 기업이에요. 블랭크 마스크가 뭐냐?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이때 포토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포토마스크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건데 그 원재료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예요. SNS텍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 OLED 노광 공정에도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텍이 정말 주목받는 이유는 EUV 블랭크 마스크 때문입니다. EUV는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기존 ARF나 QRF보다 훨씬 짧은 파장의 극자외선을 사용하는데 이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SNS텍은 이 EUV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매출이 2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내년부터 EUV 블랭크만으로 매출 5천억 원을 자신하고 있어요. 한 제품군에서 2.5배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거죠. 중일 갈등 관점에서 SNS텍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때문이에요. 중국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미세 공정을 하느냐?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기존 DUV 장비로 여러 번 노광해서 미세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EUV 장비 한 번이면 끝날 걸 DUV로 3에서 4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티 패터닝을 하면 뭐가 필요하냐? 마스크 사용량이 급증합니다. 한 번이면 될 걸 여러 번 해야 하니까 그만큼 마스크도 많이 필요한 거죠. SNS텍은 현재 중국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예요. 중국이 미세 공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 멀티 패터닝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SNS텍의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5년 월간 반도체 생산량이 1010만 장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마스크 수요도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일본이 중국에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SNS택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2026년 EUV 블랭크 양산이 시작되면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레거시 블랭크는 단가가 낮지만 EUV 블랭크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거든요. 마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EUV 블랭크 양산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 일본의 규제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마스크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SNS택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일 갈등과 반도체 소부장 기회 그리고 YC캠과 SNS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